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화면 중독 외전 고막 중독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봉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님하고 저 신봉삼하고 이렇게 두 명이서 화면 중독 외전을 이번 주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고막 중독 뭐 어떤 중독인가요? 그렇습니다. 화면 중독의 특성상 영상 매체 위주로 방송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음악 이야기 같은 것들은 많이 할 기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뭐 조예가 깊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뭐 최신 음악 트렌드를 막 팔로우하고 있다거나 막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네네. 대부분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뭐 간간히 어떤 음악들이 뭐 새로 나왔다더라, 뭐 아니면은 어떤 가수들이 요즘 뜬다, 뭐 요 정도만 접하고 있는데, 그나마 화면 중독에서는 뭐 신PD님이 예전부터 밴드 음악을 좀 좋아하시고, 그죠? 그렇죠. 락 페스티벌, 락 쪽으로. 요런 데도 많이 다니시고 좋아하는 밴드 위주로 팔로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닥터님도 그래도 대중가요는 그래도 꽤 들으시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냥 뭐 놓치지 않고 그냥 유명한 노래 아는 정도지 저도 뭐 그렇게까지 잘 알진 못하죠. 한 발 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음악, K-pop 또 그중에서 뭐 특별히 아이돌 예, 그렇죠. 트렌드를 아주 주책맞게도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는 아이돌 씹덕 전문가 닥터장님을 모시고 여기서 또 십덕 프레임. 금방 벗었는데 또 이게 아이돌 쪽으로 또 십덕 프레임이 벗어날 수 없는 씹덕의 굴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전문가 닥터장님을 모시고 고막 중독 첫 번째 시간, 가요계 최신 동향을 핥아보는 요즘 하면 아니죠, 요즘 가요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요 좋죠. 네. 예.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방송 색깔에 맞춰가지고 최근 대중음악 트렌드나 뭐 방향성 요런 거에 대한 고찰 뭐 요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번 핥아보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 요런 노래 뜬다더라, 뭐 요런 그룹이 뜬다더라, 뭐 요런 식으로 한번 핥아보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중독 외전 고막 중독 요즘 가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준비해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가볍게 그냥 뭐 각자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음악들, 어떤 음악 있는지 본 내용하고 상관없이 네. 각자 자신의 최신 뭐 플레이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닥터형님. 네. 플레이리스트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네네.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뭐 R&B나 발라드 같은 노래도 다 좋아해서 그렇죠. 뭐 최근에 크러쉬 노래 새로 나온 것도 듣고 있다고 했고, 크러쉬.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또 네네. 그 재즈를 조금씩 듣고 있어요. 예. 재즈? 재즈야? 재즈 네, 뭐 재즈라고 하면 어떤 곡이 있죠? 그러니까 특정 가수의 뭐 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 재즈에 뭐 이런 노래들이 좀 유명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막 몇 개씩 그냥 이렇게 듣고 하니까 네네. 그냥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히 뭐 가사가 있는 거 아니더라도 그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연주곡 위주로 뭐 이런 곡들이라도. 그렇죠. 그렇구나. 주로 음악 들으면은 그러면 어떤 때 음악 많이 들으십니까? 출퇴근 시간에 뭐 많이 들으시나? 아니면 그렇죠. 최근 원래는 이제 뭐 출퇴근 시간 네네. 귀에 무조건 꽂고 다니고, 그렇죠. 뭐 그렇죠. 회사 안에서는 이제 일할 때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노예들은 음악을 듣지 못하죠. 노예는 아니지만 음악을 듣지 못하죠. 올바른 노예상이라 함은 노동을 할 때는 그렇다기보다는 네네네. 그 어쨌든 뭐 영상 제작 관련 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사운드도 들을 일들이 동시에 많아요. 체크를 동시에. 하면서. 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따로 뭐 음악 시청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업무를 볼 수는 없다.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듣게 되는 것 출퇴근하거나 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뭐 집에서 뭐 누워 있다거나 뭐 그런 시간을 많이 이용하죠. 뭐 봉삼 씨는 뭐 언제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작업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조금 사파 작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림 그리는 작업. 그림 그리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 영상 같은 걸 하나 뭐 패드라든가 이런 거 옆에 두고 켜놓긴 해. 근데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유튜브 영상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못 본 거 같은 거 있으면 좀 틀어놓거든. 근데 영상을 틀어놓다 보면 이 내용에 자꾸 눈이 가고, 아무래도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죠. 맞아요. 이게 이 작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상을 또 틀어놓는 게 아무래도 주의가 분산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에 뉴스만 틀어놔도 재밌는데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눈이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작업하는 시간에 음악을 많이 듣는데 요즘에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면은 아이유 플레이리스트로 많이 올려놓는 것 같고 뭐 에잇이나 코인, 라일락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약간 뭐 신나는 노래 쪽이네요. 아무래도 약간 너무 조용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아. 약간 활력을 그 작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뭐 요게 아이유 노래가 또 신기한 게 최근 앨범으로 좀 올수록 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이게 새로 노래가 나올 때마다 처음에 딱 들으면 이 노래는 좀 좋은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유 노래가. 네. 요즘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그랬어요. 있었어. 그런 게 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계속 듣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새 계속 듣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들어봤을 때, 역시 좋았구나. 맞아요. 생각해보니, 뒤돌아보니 선녀였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노래들이, 아이유 노래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나름대로 뭐 좀 조용한 노래 중에서는 성시경 노래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는. 성시경 노래도 저도 많이 듣고. 워낙 또 성시경 노래는 명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굉장히 많고 뭐 내게 오는 길 거리에서 좋을 텐데 너무 감동이었어. 그죠? 태양계 두 사람 희재 막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많죠. 우리 같은 또 틀다가제들은 또 과거에 이런 것도 듣고 또 노래방에서 또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다가 이제 목 나가는 거죠. 성시경 씨처럼. 나가는 거죠. 잘 부를 수가 없고. 그 밖에 권진아 씨 노래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권진아 씨 노래 좋죠. 권진아 씨 노래도 약간 노동요라고 하죠. 요 작업하면서 들을 만한 노래로 굉장히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뭐 끝이나 Fly Away 여기까지 아니면 뭐 멜로가 체질 OST였던 위로 요런 노래들 있잖아요. 너무 좋죠. 작업하면서 이거 뭐 내적 흥을 유발시키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들으면서 약간 진짜 약간 깊이 있는 울림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권진아 씨 노래는. 그리고 권진아 씨가 은근히 그냥 딱 들으면 뭐 약간 기교가 엄청나게 뭐 노래가 가창력이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되게 소울풀하고 그 특유의 약간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기교가 있거든요. 특유의 그 권진아 씨만의 기교가. 제가 듣기로는 기교가 굉장히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진짜 무조건 고음이 아니라 진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강음 뭐 이게 뭐 가성 반가성 반가성 넘어가고 막 이런 기교들이 정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권진아 그게 좋다면서. 뭐가 좋은데 그거 있잖아 그거 하는 거 막 이러면서 그 fly away 막 이러면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런 뭐 재즈에서 스캣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기교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진짜 화려하고 정말 그런 어떤 보컬리스트적인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스스로 작곡하시고 이러니까 좋은 노래들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뭐 그런 노래들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딩고 채널의 킬링 보이스 영상들입니다. 메들리로.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유튜브로 이렇게 틀면은 중간중간에 노래마다 광고가 나온다든가 요런 부분에서 또 이게 또 귀찮거든요. 광고 계속 나오고 이러면은 또 요런 것들이 딩고의 이제 킬링 보이스 같은 영상들은 듣고 싶은 노래들을 짧게 되게 많이 연결시켜놨잖아. 이 영상에. 그렇죠. 한 번에요. 그래가지고, 노동요로 굉장히 적합한. 약간 하이라이트 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킬링 보이스 중에서는 한 빅마마는 진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진짜 정도 많이 듣고. 나도 빅마마, 맞아요.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들은 건 좀 약간 태연? 태연. 태연 씨가 그게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그냥 걸그룹 출신이라서 좀 약간 폄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맞아.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킬링 보이스에서 그게 너무 잘
나타나죠. 드러났죠. 장점이. 그렇죠. 맞아요. 정말 구력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가수예요, 태연 씨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뭐 요즘 임재현 씨 노래도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고 뭐 듣기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뭐 조금 취했어.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고백하는 네. 취한 밤에. 이거 요즘 남자들 그 약간- 노래방에서 실력 뽐내는 노래로 이거. 그렇죠. 18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재현 씨 목소리가 옛날로 아, 치면 맞아. 약간 최재훈 씨 노래가 맞아. 느낌이야. 최재훈 최재훈. 씨. 나도 그 생각했어요. 와, 소름 돋았다. 아니 진짜. 그냥 진짜 목소리가 비슷해요. 약간 진짜. 약간 90년대나 2000년대 락발라드 감성? 락발라드 그런 감성. 맞아. 약간 에메랄드 캐슬이나 얀 아니면 조장혁 씨 그러니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고 미노이 같은 노래도 약간 아이유를 잇는 약간 여성 솔로 보컬리스트 같은 느낌 약간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런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즘 가요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사님 준비해 오신 소식 어떤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가요계 뭐 짤막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네. 최근에 그 블랙핑크 제니가 네. 사생활 사진이 유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해킹이 당해서 맞습니다. 요거를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제니의 그 SNS가 해킹당해서 네네. 사생활 담긴 사진들이 자신의 의지와 없이 유포됐는데 네네. 요 과정에서 이제 BTS의 B와의 열애설이 좀 불거지게 되었죠. 맞습니다. 이게 뭐 이거 뭐 사실과 뭐 사실 아닌 여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요거를 언급한다든가 아니 뭐 그쪽에서 이제 입장 표명을 좀 자제하고 이제 좀 기다려 왔는데 네네. 이게 4차 유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네. 이게 계속되는 사진 유포와 좀 그게 계속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루머나 뭐 비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심해지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YG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네. 이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2차 피해라고 하면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만 알고 두 사람이 아는 진짜 친한 지인들만 약간 친구 추가를 하는 비밀 계정인데 그 계정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귀면서 예쁘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는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루머인데 이것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래도 둘만 알기에는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들은 그 인스타를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뭐 친구 추가를 해놨다는 거야 그 계정에. 그런데 그렇게 진짜 친한 지인이 아니면은 해킹이 아니라 약간 그 지인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유출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오히려 둘 중에 한쪽에서 일부러 유출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진짜 그 루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머가 더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누가 잘못한 게 아니냐. 맞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고소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일단 이 뭐 사생활 해킹까지 하는 요런 범죄는 뭐 사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뭐 법적인 그걸 받는 건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지금 블랙핑크의 그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렇죠. 중이거든요. 지금 한창 해외에도, 그렇죠. 붐업이 되고 있는 시기죠. 네네. 붐업이 되고 있는 시기에 요런 좀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니까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블랙핑크 저도 뭐 팬으로서. 아하 그렇군요. 누가 제일 좋나요? 블랙핑크 중에. 한 명을 또 꼽을 순 없죠. 어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그 여자아이들 아이들. 걸그룹 아이들 네네. 월드 투어가 성공리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화면 중독에서 한 차례 그 폭풍을 불러일으켰던 여자아이들이죠. 화두의 주인공이었죠. IDLE 여자아이들. 그동안 그렇죠. 이제 우리 신PD님과 김수풀님이 약간 바보 멍 때리는 것처럼 문디 도팅 것처럼 라고 했던 전혀 누군지 몰랐던. 전혀 몰랐던.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인데 지난 3월에 이 톰보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어요. Yeah, I'm fucking tomboy. 하여튼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여자아이들이 첫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는데, 네네. 6월부터 시작됐어요. 6월 17일부터 그렇군요. 서울에서 시작됐는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시작했는데, 네네. 티켓이 뭐 오픈하자마자 전석이 매진됐고, 그렇군요. 추가 티켓도 뭐 한 3분 만에 매진되었다. 뭐 이 정도로,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티켓 파워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네. 이후에 그 뭐, LA,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달라스, 뉴욕, 방콕, 멕시코시티, 뭐 도쿄, 싱가포르 등 총 18개 지역을 돌면서 전 세계 팬들과 이렇게 뜨거운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이제 원래도 그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톰보이로 뭐 뜨기 전에도 사실은 그 전에도 그렇죠.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도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톰보이로 확 뜨면서 아예 폭발을 했죠. 그죠. 폭발하면서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맞습니다. 요번 그 월드 투어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네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그건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뭐, 요번 달 17일 정도에, 또 5번째 미니 앨범으로 또 컴백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미니 빠삭하군요, 그런 소식이. 미니 앨범으로, 아이러브라는 미니 앨범으로 다시 컴백한다고 네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톰보이라는 곡이 뭐 요즘 웬만하면은 이제 걸크러쉬 같은 느낌들 약간 네. 그 톰보이 같은 코드 요런 것들 여자 걸그룹들이 많이 차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으로 이제 약간 걸크러쉬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 그 약간 예전에 그 여자아이들 그거 저기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이죠. 소연 같은 경우에 진짜 네네. 가장 좀 카리스마 있는 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전소연 씨. 그렇습니다. 리더인 소연. 네. 맞습니다. 댄스도 완벽하고 그죠? 이미지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게 톰보이 같은 경우도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도 직접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뭐 실력 있는 그렇습니다.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닥터님 짧은 소식들은 그 정도고, 네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좀 짧은 소식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카라! 추억의 이름이죠? 거의 1세대, 여자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카라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 1, 2, 3, 4, 5, 6, 7. 카라가 7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카라가 오는 이제 11월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선보이는 15주년 기념 앨범인 만큼 카라 멤버들이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카라의 완전체 앨범은 지난 2015년 5월 발표한 미니 7집 인러브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하고요. 7년이나 지났군요. 네네. 더욱이 박규리, 한승연, 허영진은 물론이고 2014년 탈퇴했던 니콜과 강지영 씨까지 합류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5명으로. 네, 5명의 멤버가 모두 함께하는 완전체 앨범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라는 발표를 좀 했는데 사실 카라를 사랑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또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죠? 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 자료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 보니까 이제 구하라 씨 이미지까지 넣어가지고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미 있는 팬들을 위해서 조금 정말로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번 뭐 팬들을 위한 서비스로 음악을 조금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카라의 15주년 기념 앨범은 카라의 원속 소속사인 DSP, 이 핑클의 DSP. 소속사였죠? DSP. 제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DSP. 네, 원래 DSP가 대석이죠, 대석.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삭하군요. 역시. DSP 미디어를 인수한
RBW에서 이제 이 사명이 바뀌었나봐요. 인수를 해가지고 네. RBW에서 발매된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앨범인 만큼 축제처럼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앨범으로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포부를 좀 밝혔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앨범도 발표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다양한 방송 출연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2세대 아이돌들의 연이은 컴백이 K-팝 팬들의 환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1세대는 아니고 2세대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카라는 2세대죠. 네. 그렇습니다. 카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걸그룹 언니들의 기한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인기를 휩쓸었던 2세대 걸그룹들을 이제 연이어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카라 말씀드렸고 이제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나왔었죠. 그렇죠. 데뷔일인 8월 5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규 7집 포에버 1을 발매했었습니다. 그죠? 포에버 1 노래가 있었죠. 아주 잘하는군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음악을 저희가 주제로 아무리 수박 겉핥기지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따로 음악 자료를 조금 준비해놨다가 그룹 얘기할 때마다 그 노래를 좀 틀까를 생각했는데 우리 다 지역이시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은 시간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네. 예. 지난 2017년 발매한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 이후에 5년 만에 완전체 컴백이었죠. 그래가지고, 특히 타이틀곡인 포에버 1은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가사에 표현해가지고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특히 데뷔 때부터 함께한 작곡가, 그 소녀시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앨범 있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했던 켄지 작곡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의미를 더했다고 켄지 하네요. 작곡가가 많은 곡을 썼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이 정말로 소녀시대스러운 노래가 다시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소녀시대 컴백은 K-팝 팬들에게는 물론 가요계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데뷔 10주년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좀 활약을 하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톱 걸그룹으로서 존재감을 발산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게 다가온 거고요. 멤버들 역시 이를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는 후문입니다. 컴백에 앞서가지고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태연과 수영은 15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나온 앨범이라서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고 실제로 소녀시대는 포에버 1으로 국내 음원 사이트 물론이고 아이튠즈 그죠?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31개 지역 1위를 오르는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녀시대가 포문을 열고 또 다른 제 2세대 걸그룹도 또 열기를 이제 컴백에 대한 열망을 또 이어갔어요. EXID입니다. 바로. EXID. EXID가 오는 이제 29일 이제는 나왔었나요? 10주년을 기념하는 새 앨범 X를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완전체로 새 앨범을 발표하는 건 3년 만이라고 하고요. 컴백에 앞서가지고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들이 3년 만에 단체로 활동하는 거라 설레고 팬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좀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데뷔한 EXID는 위아래로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역주행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EXID 같은 경우에 약간 이때만 하더라도 걸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확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은 빠르게 사장되는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때도 걸그룹들이 많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한이의 이제 직캠이 빵 터지면서 그죠? 조금 이제 데뷔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역주행을 하면서 조금 EXID가 다시 굉장히 정상의 자리에 좀 오르게 됐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간들도 좀 있었고 히트곡도 굉장히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죠? 아예 핫핑크 낮보다는 밤 요런 곡들이 히트를 또 했고요. 연이어서. 그래가지고 2세대 인기 걸그룹의 반열에 올랐었는데 이게 2세대라고 딱 하기보다는 조금 뒤에 나왔기 때문에 2.5세대? 2.5세대 정도. 역시 박사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2019년 이후에 각자 배우나 작곡가, 가수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데뷔 10주년인 올해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앨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컴백에 앞서가지고 불이나라는 노래인데 이제 티저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또 한번 센 언니들 걸크러쉬의 컨셉트를 공개해가지고 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최근에 한이 같은 그 멤버 중에 한이 같은 경우에 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 남자친구들도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아준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네. 짧은 소식들 요 정도 전해드렸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한 가지씩 이렇게 전해드리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제가 준비해온 네. 소식은 추억의 이름입니다. 정말로 추억의 이름이고, 이제 힙합 뮤지션, 래퍼라고 할 수 있는데, 힙합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이름은 다들 들어보시고 좋아하셨던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크라운 제이. 크라운 제이의 컴백 소식과 개미죠. 그렇습니다. 개미 래퍼 네. 개미 커플의 크라운 제이 컴백 소식과 인터뷰 영상이 조금 화제가 돼가지고 그 소식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 크라운 제이가 지난 8월 19일 버스트잇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인 런디스 시티와 버스트잇이라는 곡으로 이제 가요계 5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크라운 제이 이번 더블 타이틀 곡에는 창모와 Uneducated Kid 줄여서 네. Unedu라고 하죠. 어네듀. 네. 요즘 굉장히 핫한 래퍼인데 뭐 작곡가이자 그렇죠. 래퍼인데 프로듀서이자 요런 분들이 이제 피처링을 맡아가지고 화제를 굉장히 모으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출연한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개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미 캐릭터로 서인영 씨하고 함께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크라운 제이였어요. 네네네. 저 역시도 당시에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개된 투머치 같은 히트곡들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Too Too much, A, too much, A, too 뭐 그런 게 much. 있었죠. 전 국민들이 A를 외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뭐 바지도 내려입고 삐딱하게 걷고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런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대중분들도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화조인분들도 아마 뭐 요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우결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갑작스럽게 미국행을 좀 선택했었어요 당시에. 네네. 그러면서 미국행 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한국 들어왔는데 몇몇 또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활동이 좀 뜸해진 이후에 어느새 좀 대중에게서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크라운 제이 많이 같은 경우에. 잊혀졌었죠. 이제 활동 안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새 그때 굉장히 뭐 크라운 제이라고 하면은 개미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유명했었는데 유명세를 탔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소식을 찾아 들을 수 없게 됐었는데 그런 크라운 제이의 반가운 오랜만의 컴백인데 버스트잇 앨범의 발매와 동시에 유튜브 힙합 플레이야라는 채널에서 네네. 이제 공개된 크라운 제이의 인터뷰 영상이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렇군요. 화제를 좀 모았는데 크라운 제이의 삶과 그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팬들 사이에서 재평가를 좀 받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네네. 이제, 우리 크라운 제이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미국에서 조금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찍 네.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흑인 가정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힙합을 접하게 됐다고 해요. 크라운 제이 씨가. 그러면서, 투팍을 알게 되면서, 진짜 막 투팍에 열광하고, 힙합에 막 심취하고, 이런, 유년기를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고등학교 시절에 잠시 들은 한국에서 오디션을 볼 정도로 힙합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재밌는 게 이준호 씨가 진행한 오디션이었는데 거기 또 합격을 했대 오디션에. 그렇군요. 그 오디션이 어떤 오디션이었냐 하면 허니 패밀리를 구성하는 오디션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예전이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라운 제이 씨가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벌써 허니 패밀리에 이제 자기가 합류하는 기회를 가질 뻔 했는데 어머니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음악 활동을 반대를 하셔가지고 음악 하려면 대학교 가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무산이 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을 갔다고 해요. UCLA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해가지고 이후에 되게 좀 대단한 게 자기는 어차피 한국에서 가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군입대를 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 일부러 영주권이 있었는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카투사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재밌는 게 여기서 군대에서 만난 흑인 친구들 덕분에 또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진로가 좀 결정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거기에서 굉장한 유명한 이제 미국의 힙합 뮤지션이죠. T.I.라는 뮤지션을 알게 되면서 네네. 그의 음악에 심취하면서 진정한 남부 흑인 힙합
더티 사우스, 뭐, 요런 음악들이 굉장히 심취하게 됐고요. 아, 이게 진정한 애틀란타 트랩 뮤직, 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그런 색깔을 조금 느끼면서 또 이런 음악이 자기가 이제 지내왔던 지역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미국에서 지내왔던 자기 성장 배경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하는 사운드 트랙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당시에. 그러면서 요런 색깔의 음악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 라고 인터뷰에서 좀 밝혔습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좀 데뷔하기 전에 MC몽씨 앨범에 한 3곡 정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그 뒤에 자기 이제 개인 활동을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MC몽씨 앨범에 참여했던 이력 때문에 조금 약간 그 정통 래퍼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요 래퍼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다고 해요. 약간 뭐 또 힙합 쪽에서는 또 메이저 쪽에서 활약을 하면 또 맞습니다. 정통 그걸로 또 안 해주기도 하고 약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매하긴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힙합 좋아하시는 리스너들 분들 사이에서는 그죠? 약간 가요 랩을 하면은 조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던 당시라 가지고 뭐 그렇죠. 그 뒤에 뭐 산이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죠? 초반에 그랬죠.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크라인제이 씨가. 그런데 그 이후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통해 가지고 출연하게 된 우리 결혼했어요. 드디어. 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간에 억눌린 한을 풀듯이 크라운 제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추구하려는 힙합이 어떤 것인지, 말투, 걸음걸이, 패션, 특히 패션의 경우에는 뭐 여러 비싼 금은, 보석, 막 액세서리,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깨끗하게 관리된 운동화, 뭐 아니면 삐뚤게 눌러쓴 뉴에라 스냅백, 요런 것들, 대한민국에서 힙합과 스웩 같은 문화가 크게 유행하기 전이었는데도, 공중파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자신의 힙합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좀 얻었습니다. 그죠? 힙합은 음악뿐만 아니라 표현 그 자체이고 랩으로 표현하면 래퍼고 댄스로 하면 비보이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신이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힙합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인터뷰에서 조금 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힙합 모든 것을 짧은 음악에서만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능을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 인터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부터 자기는 리얼리티 쇼 같은 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대요. 크라운 제이 씨는. 그렇군요. 자기는 오히려 더 음악으로는 자기를 모두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노던 사우스 이 사우스 힙합 요런 음악들 뭐 애틀란타 트랩 뮤직 이런 것들을 진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힙합이 완성되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딱 음악만으로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합쳐졌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의 힙합을 다 보여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리얼리티 쇼에 나가는 게 너무 좋았다. 요렇게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굉장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좀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근데 저는 조금 그 당시에 좀 아쉬웠던 게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좀 약간 재밌고 약간 당하는 캐릭터 뭐 그런 식으로 막 약간 많이 소비가 돼서 서인영 씨한테 서인영 씨 당하는 캐릭터 그런 걸로 좀 많이 소비가 돼서 그렇지. 사실 뭐 아까 하셨듯이 뭐 패션 그런 것도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렇지. 웃긴 이미지로도 맞아. 소비가 되고 뭐 그랬었는데 맞아요. 멋있게 보는 사람은 되게 멋있게 봤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또 크라운제이 음악을 들어봤을 때는 사실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사운드 자체도 다르고 되게 맞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약간 그 음악적인 거는 좀 약간 그 평가절하되지 않았나. 맞아.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당시에. 때문에. 네. 맞아. 리얼리티 쇼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조금 희화가 되더라도 이제 자기의 어떤 힙합, 자기가 생각하는 힙합, 라이프 스타일,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본토에 애틀란타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자기는 상관없었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군요. 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뭔가 좀 다르긴 달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지금 같은 경우에 왜 래퍼들 같은 경우에 막 플렉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금은보화 차고 나와가지고 아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 네네. 막
자랑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번 돈에 대해서 존나 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하고 막 돈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힙합의 약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를 좀 잡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문화가 거의 없던 우리나라에 생소하던 때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크라운 제이가 진짜 자기가 제일 먼저 보여줬다는 게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조금 높게 조금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전국에서 진짜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자기를 만나면 에이 뭐 개미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 네네. 너무 좋았다라고 조금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생캐였던 서인영을 우리 뭐 당사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진짜 강한 캐릭터인 서인영을 부드러운 매력으로 이제 받쳐주면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서 둘의 좋은 케미도 보여줄 수 있는, 방송적으로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크라운제이도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케미를 통해 가지고 가상연애를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가슴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죠?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큰 몰입감과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좀 떠올랐고요. 네네. 네. 이렇게 큰 사랑을 좀 받으면서 당시에 뭐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던 투머치 같은 경우는 음악 방송 1위를 할 정도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우리 크라운 제이 씨가 계속해서. 근데 후속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속사와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까지도 이제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사에서는 계속 그 전에 계속 하던 약간은 상업적인 대중적인 네. 가요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랩 음악을 하기를 바라고 힙합적인 색깔을 조금 약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약하게 하고 조금 더 상업성이 있게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크라운 제이는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 못 보여줬던 자기가 이때까지 계속 하고 싶었던 정통 애틀란타 트랩 뮤직 정통 남부 힙합 남부 힙합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네. 서로 이견이 컸대요. 그래가지고 후속곡인 플라이보이를 자기가 제작을 하면서 거의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소속사에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크라운 제이 씨가 스스로 그냥 6mm 캠코더 들고 자비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아틀랜타 넘어가가지고 뮤직비디오 그냥 지인들하고 찍었대 그냥 자기가 음반도 계속 자기가 스스로 그냥 친구들하고 이제 아름아름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타이틀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신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플라이보이 무대를 이제 선보여야 되는데 국내에서 네. 방송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음악뿐만이 아니라고. 이제 힙합, 문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이제 약간 남부 힙합, 남부 음악, 남부 흑인 힙합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거래요. 약간은 선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당시에 흑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약을 팔아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진짜 이제 조금 이 힘든 일, 험한 일 하면서 돈 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많이 번 돈 가지고 클럽 가서 약간 스트릿 클럽 같은 데 가서 돈 뿌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헛슬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거칠게 살았다 막 이런 거를 자랑하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들은 그게 문화라고 합니다. 남부 힙합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크라운 제이는 방송에서. 근데 우리 정서가 안 맞잖아 그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송국 이제 PD님들하고 막 CP님들하고 막 다 가가지고 직접 다 이런 거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설득을 직접 다 했대. 그래가지고 네. 가짜 돈을 찍어 만들어 와가지고 이런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겠다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게 퍼포먼스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이 음악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대에서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무대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기념비적인 무대였을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좀 들려줬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는 뭐 퍼포먼스 이런 걸로 가짜 돈 뿌리기도 많이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하는데 예전에만 해도 뭐 그게 뭐 쉽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송국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고 소속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도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장 성공했을 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고 싶은 열망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려줬고요. 네. 그렇게 애틀란타에서 모든 걸 스스로 작업하면서 만들어진 현지 뮤지션들과의 협업이 크라운 제이가 미국 진출을 꿈꾸게 되는 계기도 좀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그때 우결 마지막 녹화 직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다음날 아틀란타를 떠나게 되는 요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T.I.라는 뮤지션,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네. 그 T.I.라는 뮤지션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 하나만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당시에 듀스 출신의 작곡가 이현도 씨,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이현도 씨하고 함께 작업한 I'm Good이라는 곡으로 T.I.가 세운 힙합 명문 레이블, 그랜드 허슬이라는 곳에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런 거라고요. 거의 힙합계에, 남부 힙합계에 YG나, 뭐 SM 같은 그런 소속사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죠. 네. 자기가 진짜 혈혈단신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를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자기가 만든 곡을 가지고. 근데 네.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랜드 허슬 레이블 소속 래퍼인 영드로라는 사람한테 네. 자기 곡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들려주고 그러면서 함께 피처링을 해가지고 함께 작업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결국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목표했던 꿈을 조금 이뤄가는 과정이 계속 조금 이어졌는데 하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던 크라운 제이의 행보가 2010년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마초 혐의로 조금 검거가 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여담인데 자기 이제 매니저였던 사람이 크라운 제이 이름으로 이제 보증서 가지고 이제 큰 돈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그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상황을 모면하려고 크라운 제이가 대마초 핀 거를 기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런 사실들은 대중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요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마초를 핀 것 자체는 뭐 잘못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크라운 제이가 이제 대마초 핀 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이제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해요. 1차적으로. 네. 네네.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고발했던 매니저가 이제 매니저하고 경찰 측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원했던 만큼 이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조금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자해를 해가지고 크라운 제이가 구타를 했다는 식으로 또 고소를 더 추가로 했다는 거야. 가짜로. 요런 것들은 좀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죠. 그러면서 이연타로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면서 크라운 제이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계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3년 정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크라운 제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지는 벌써 심창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뭐 그 사실이 뭐 계속해서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크라운 제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잊혀졌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사건이 아니었나,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그래가지고 긴 시간과 길을 돌아가지고 컴백한 크라운 제이인데, 2017년에 한 차례 음원을 발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추된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한테 예전 같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앞서 이야기한 크라운 제이의 발자취와 그의 상징성 덕분에 힙합씬에서는 그래도 약간 계속해서 리스펙트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발매된 두 곡에서 피처링을 해준 창모와 어네듀 뿐만 아니라 여러 힙합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인터뷰 영상에서 조금 얘기를 계속 해줬고요. 많이 해줬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퇴물이잖아,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크라운 제이를 오지로 리스펙트를 좀 해주고 협업을 먼저 제안해준 거에 대해서도 자신이 더 고맙고 굉장히 자기가 영광이다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이 생각하는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뭐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발표된 음악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생각들도 솔직담백하게 좀 인터뷰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네. 크라운 J 음악을 당시에 꽤 심취해서 조금 그래도 많이 들었었던 전데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그냥 뭐 우결에 출연했던 뭐 4차원 래퍼 요 정도로 그냥 기억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인터뷰 영상을 통해 가지고 크라운 J의 음악과 삶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 많이 좀 알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좀 크라운 J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도 반응이 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몰랐는데 요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 이 형이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앞서 나갔던 형이었다. 이번에 나온 앨범도 굉장히 좋다. 이런 반응들이 댓글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한번 새로 나온 앨범들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 새로 나온 곡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남부 흑인 힙합 애틀랜타 정통 트랩 요런 음악들이 굉장히 이제 클럽 뱅어라고 해가지고 클럽에서 즐겁게 막 신나게 막 흔들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약간 스타일의 음악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코로나로 조금 갇혀 있었던 답답한 우리 팬들에게 아니면 우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하게 자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좀 클럽에서 그런 느낌을 조금 춤을 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느낌을 조금 느끼실 수 있도록 신나는 곡을 좀 준비했다 라고 좀 밝혔고요. 클럽은 저희가 못 가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제는 저희는 입구 컷 뭐 집에서 들으면 되죠. 그렇죠. 집에서 빵댕이 흔들면 되죠 저희가. 빵댕이 흔들면 되죠. 바운스 바운스 그렇습니다. 클래프 그렇죠. 클래프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고 크라운 J의 솔직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보다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힙합 플레이어 채널에 크라운 J 인터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또 조금 지났지만 크라운 J의 새로운 음악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크라운 J의 신나는 더티 사우스 클럽뱅어 힙합 사운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닥터정님 이어서 준비해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뭐 걸그룹 소식입니다. 어떤 걸그룹인가요? 뉴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이게 또 봉삼 씨의 요청이 있었죠. 굉장히 부끄럽군요. 그래서 뭐 뉴진스를 얘기하기 전에 현재 뭐 가요계 걸그룹에 대해서 뭐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좋습니다. 네네. 어떤 걸그룹들이 조금 각광받고 있는지. 네네. 아니 뭐 어쨌든 지금 그 아이돌 시장이 거의 대부분 한국 가요계를 점령하게 되고 좀 약간 유튜브나 SNS 이런 걸 통해서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K-팝이라고 하면 한국의 아이돌 그룹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외국에서는 맞아요. 약간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맞습니다. 현재는 맞습니다. 뭐 그런 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양성 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외국인 이거 우리 뭐 K-팝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문화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노래, 춤,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하는 이런 아이돌들이 그동안 다른 분야의 그 한국 가수들이 못해왔던 기록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빌보드 뭐 순위를 뭐 이렇게 높은 순위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보면 분명히 뭐 우리나라에 좀 요런 쪽으로도 그 아이돌 쪽으로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 그룹들이 굉장히 그 강세였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여자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자 팬들 그러니까 여성 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고 뭐 앨범을 사고 뭐 그런 것들 팬덤을 형성하고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남자 그룹이 훨씬 좀 강세였던 반면 최근에는 좀 이게 좀 반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요즘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조금 쉽게 얘기해서 막
딥하게 한 그룹을 팔로우하지 않으면은 어떤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잘 나간다더라 라고 소식을 전해 들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유행하는 아니면 파급력 있는 그런 남자 그룹은 잘 없고 전부 다 여자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뭐 좀 괜찮은 남자 그룹이 좀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좀 뭐 BTS가 너무 따라하기 힘들 만큼 너무 너무 앞서 나가서 넘사벽이라서 약간, 넘사벽이라서 약간 독식하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고. 수도 있겠네요. 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길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남자 그룹 쪽이 뭐 현재는 어쨌든 간에 그 좀 약한 그게 뭐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걸그룹들이 대세가 되고 맞습니다. 있죠. 4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뭐 그래서 오늘은 좀 빡센 경쟁을 하고 있는 요 걸그룹 이야기와 더불어서 2022년에 돌풍을 일으키며 데뷔한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좋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부터 뭐 몇 세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요 최근에 뭐 4세대 걸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도대체 1, 2, 3세대는 뭐 맞아. 걸그룹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네네. 준비해봤는데 네. 그냥 대표 걸그룹들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1세대 대표 걸그룹은 뭐 다 아시다시피 SES, 핑크, Dream come true. 너를 베이비복스. 지켜줄 거야. 그렇죠. 네네. 하나하나 다 노래 부르시죠.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네네. SS, 핑크, 베이비복스 이게 예전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렇죠. 시절이죠. 네네. 거기에 이제 2세대 넘어가기 전에 1.5세대로는 뭐 주얼리나 슈가 같은 그룹도 Baby 있었고. one more time. 딴딴딴딴딴딴딴. 그거 있었고. 네네.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뭐 원더걸스, 소녀시대, 네네. 아까 얘기했던 카라, 아니면 21, 21. 티아라 정도까지 네네.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뽀삐. 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한 2.5세대 정도면 네. 뭐 시스타, 시스타. 그 다음에 에이핑크, 걸스데이 뭐 요런 정도의 걸그룹들이 화려하네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EXI도 한 2.5세대도 정도로 네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세대 대표 걸그룹으로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블랙핑크, 네네. 그다음에 트와이스, 네. 있었는데 없어진 아이즈원, 아이즈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이즈원이 또 강세였죠.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레드벨벳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아이들 그룹 같은 네네. 경우도 3세대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벌써 아이들도 3세대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걸그룹들을 대부분 4세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뭐 에스파, 스테이시, 네. 아이브, 르세라핌, 케플러, 엠믹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데뷔한 뉴진스까지. 한 절반은 모르겠군요. 그렇군요. 네네. 뭐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뭐 SM 대표 그렇죠. 걸그룹이기 때문에 광야, 넥스트 레벨 또 광야, 레벨. 네네. 뭐 그렇고 뭐 다른 걸그룹들도 많은데 네네. 에스파나 스테이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에 데뷔해서 네네. 작년에는 에스파가 그 걸그룹 신인상을 받았었어요. 받았었죠. 걸그룹 신인상 대상은 에스파가 받았었고, 네네. 이 최근에 이제 올해 그러면 신인상을 누가 받느냐? 왜냐하면 굉장한 4세대 걸그룹들이 좀 많이 쟁쟁한 걸그룹들이 많이 런칭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 신인상은 누가 받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쏠리고 있는데, 네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제 그 올해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팀들을 꼽아보자면, 네. 그 하이브에서 나온 르세라핌, 르세라핌. 그리고 이제 뭐 아이브도 있죠. 아이브도 있고. 맞습니다. 이 두 팀 다 그 아이즈원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 걸그룹. 그렇죠. 네네. 이게 좀 특징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이즈원의 기본 팬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유리한 고지에 있긴 했었고. 맞아요.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에서 뭐 BTS 여동생 그룹이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마케팅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또 데뷔곡 그
피어리스. 피어리스. 피어리스가 이게 또 엄청난 또 데뷔곡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맞아요. 단숨에 또 인기를 얻는 인기 그룹으로 올라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초반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학폭 관련으로 약간 데뷔 초반에 하차하는 맞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약간 주춤하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네. 나머지 5명이 굉장히 활동을 잘 거기에 뭐 굴하지 않고 되게 잘 그렇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잘 데뷔에 성공했다고 연착륙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브. 아이브는 이제 아이즈원 주축 멤버가 2명이나 있죠. 그렇습니다. 장원영, 안유진. 2명이나 들어간 팀이라서. 네네. 뭐, 처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래가 일단 좋고. 아니, 노래가 은근히 히트곡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노래가 컨셉이 좋아가지고. 네. 데뷔곡 11 또 히트를 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러브 다이브도 또 대박 맞아요, 쳤죠. 맞아요. 그다음에 현재 활동에 있는 애프터 라이크까지 3연속 노래가 이제 히트하면서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신인상은 무조건 아이브다. 맞아. 이번엔 아이브다. 맞아. 이번에는 아이브를 위협할 적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적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때 뉴진스라는 그룹이 또 4세대 가요로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또 나타납니다. 아니, 잠깐 짧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약간 들으면 알지만 뭐 조금씩 찾아보고 이러면 알지만은 막 이렇게 막 그 아이브라고 해서 막 팔로우하고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제가 주로 이런 음악들을 조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듣냐면 저는 현장에 나가잖아요. 이벤트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러 가면은 네네네. 이제 댄스 팀들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음악들을 커버 댄스로 한단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노래 그리고 댄스 팀들이 되게 많이 커버했던 노래 알고 보면 전부 다 아이브 노래인 거야. 이게 그렇죠. 한때 당시에 그러면서 아이브가 굉장히 뭐 안무도 좋고 되게 강렬하거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래들을 우리 이제 뭐 행사하고 막 이렇게 놀러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시는 가족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외우고 있고 노래를 아이브의 노래를 안무도 다 외우고 있고 막 요즘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댄스 팀이 무대에서 아이브 노래 이제 안무 이렇게 선보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같이 춤도 추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아이브가 진짜로 히트곡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진짜로 몸소 느꼈었거든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르세라핌이랑 비교만 해봐도 이제 그 활동 시기는 뭐 아이브가 조금 더 길지는 몰라도 네네. 그러니까 3곡이나 그러니까 르세라핌이 피어리스 한 곡으로 맞아요. 이제 쭉 활동한 이제 3곡이나 연달아 히트시켰기 때문에 맞아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소속사의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브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잖아. 시스타가 있던 맞죠. 소속사라 가지고 확실히 조금 노래를 잘 뽑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그렇습니다. 혜성같이 뉴진스가 나타났죠. 정말로 고루한 표현이군요. 혜성같이 나타나신. 혜성같이. 네네. 근데 4세대 네네. 걸그룹 중에. 네. 그래서 뉴진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네. 뉴진스는 이제 BTS가 있는 하이브. 그렇습니다. 하이브 회사 산하 그 어도어라는 이제 신생 레이블에서 나온 걸그룹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어도어 대표 미니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많죠. 미니진 씨가 그 원래는 이제 SM에서 공채 신입 사원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또 등재 이사까지 올라간 뭐 그런 인물이다. 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뭐 그런 네네. 이야기가 많았고. 맞습니다. 뭐 소녀시대, FX,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의 이제 그 실험적인 컨셉들. 네네. 그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좀 굉장히 성공시킨 그런 맞아요. 아트 디렉터로서 오랫동안 그 XM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아오면서 일을 했는데. 네네. 이후에 이제 뭐 너무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뭐 번아웃이 왔다. 그래서 뭐 포기하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생겨서 뭐 하이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뭐 네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 그 대중들은 네. 그 미니진 씨를 잘 몰랐었어요. 맞아요. 몰랐었는데 유퀴즈 온 더 블록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맞아요. 그 대중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미니진. 업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저도 업계 사람 아니었지만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아이돌 십덕이면 이미 어깨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 십덕은 어쨌든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의 그 미니 대표가 나오면서 네네. 자기가 이때까지 왔던 일들 막 그런 것도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대중들도 많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SM은 SM 색깔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돌들. 엑소나 뭐 샤이니라든가 진짜 거기에 레드벨벳이라든가 뭐 그전에 나왔던 FX 이런 그룹들이 와 정말로 SM은 정말로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다. 정말로 약간 4차원인 것 같으면서도 매력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스타 같은 느낌의 어떻게 저런 컨셉으로 그룹들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룹들이 그런 디자인을 다 결국에 미니진 씨가 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그랬죠. 네, 뉴키즈 언더블럭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 나도.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단하다는 요 미니진 대표랑 네. 하이브라는 이 거대 그룹에서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 주최를 했는데 네네. 요거에서 뽑힌 이 5명의 소녀들이 뉴진스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하하, 네네. 데뷔를 하자마자 뭐 국내에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일단은 이 5명이 굉장히 어려요. 다 미성년자라서 다 어리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네. 뭐 굉장히 뭐 5명 다 이제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노래 실력도 좋고 맞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긴 한데 저는 어도어에서 이 진행한 이 마케팅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다고 네네.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네네. 요즘에는 보통은 그 싱글곡 하나로 대표곡 네. 하나로 이제 데뷔를 시킨 후에 이제 데뷔를 시켜서 이게 좀 먹히나 안 먹히나 이렇게 간을 본다 그래야 되나?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우리 그 뉴진스한테 간을 본다니 이 새끼 그 표현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가수들의 경우에 네네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요게 괜찮으려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이게 하이브의 자본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 미니진 대표의 자신감 때문인지 네네. 처음부터 노래 4개짜리 미니 앨범을 발표하게 됐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 3개를 동시 타이틀곡으로 하고 맞습니다. 이 동시 3곡이 이제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죠. 아하.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부터 먼저 공개를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네네.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해버리는데 뮤직비디오조차도 되게 신기했죠. 마케팅 그렇죠. 방식이. 네. 이게 3개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네. 그 하이보이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를 멤버별로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4가지 뮤직비디오를 뭐 선택하면 골라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 또 하나만 보면 또 궁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다른 버전 이렇게 보다 보면 뮤직비디오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노래에 익숙해진단 말이죠. 아니죠. 이미 나는 사랑에 빠졌지. 사랑에도 빠지고 노래에도 빠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노래에도 덕통사고. 덕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네네. 이게 멤버별 그 또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또 멤버별 각기 다른 매력도 요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 네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통한 이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신기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네네. 요 원래 4곡이었는데 3곡이 뮤직비디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곡 그 헐트랑 또 이 곡은 그냥 그러면 버리는 건가? 그냥 수록곡 정도로 넘어가는 건가 했는데 이게 또 약간 후속곡처럼 나중에 또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네 곡을 냈는데 4곡 전부를 다 뮤직비디오를 다 찍고 다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알차. 그죠? 근데 이게 먹히네요. 이게 먹히네. 이게 먹히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거의 네 곡 다 차트 상위권에 다 들어가지고 제 마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들으시는 우리 화중인분들 굉장히 징그럽다고 생각하시겠는데? 네네. 어쨌든 요 노래 네 곡 다 차트 상위권에 오른 데다가 다 유명해져 버렸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텐션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았고 네네. 나머지 세 곡은 이거 좋은가 했는데 한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맞아요.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5멤버의 어떤 청순한 비주얼도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음악이 이때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들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색깔하고 굉장히 좀 다른 종류의 음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하면서 이게 뭐지? 걸그룹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걸그룹들 노래하고는 전혀 다르네? 라는 어떤 생소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들을수록 음악 굉장히 완성도 있고 중독성이 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예전에 그 FX나 그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 노래 좀 이상하게 병맛인데 왠지 좋네. 약간 이런 점점 느낌 있잖아요. 들으면은 핫 서머 핫 서머 핫 서머 이러면서 점점 중독돼가지고 계속되게 되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FX의 노래나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은 네네. 그 초반이어서 그런지 너무 그게 좀 한 번에 딱 바로 와닿지 않고 맞아요. 너무 생소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조금 약간 그랬었는데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약간 음악적인 너무 트렌드 앞서 같은. 나갔다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서 좀 약간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건지 그 민희진 대표가 네네. 그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대중적으로 느낌이랄까? 살짝 한 발을 담근 살짝 곡이 너무 특이하다 뭐 이런 쪽에서 살짝 한 발을 더 안쪽으로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이제 3세대 걸그룹부터는 이제 거의 해외를 좀 많이 겨냥하다 보니까 그렇죠. 걸크러쉬 느낌의 걸그룹들 많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런 류의 이제 다른 느낌의 걸그룹을 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반가워했다. 오랜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 느낌도 그렇고 네. 컨셉 자체가 약간 레트로 감성을 좀 맞습니다.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레트로 감성을 입혔는데도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네.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그 5명 멤버도 다 이제 긴 생머리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타일 굉장히 조금 뉴트로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패션이라든가 약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 나이에 잘 맞는 막 풋풋한 음악이라 이제 퍼포먼스도 그거에 좀 잘 맞고 맞습니다. 긴 생머리 댄스도 그게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걸그룹들 하면은 대부분 다 걸크러쉬나 아니면은 뭐 섹시 컨셉 같은 것들이 막 다 거의 다 대부분 필수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잖아. 네. 걸그룹들이 뭐 약간 걸크럽시 뭐 여자들 해낼 수 있어 아니면 맞아. 난 나를 뭐 사랑한다. 난 나를 사랑해. 내가 부시고 나갈 거야.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의 아니면 톰보이 같은 느낌이라든가 그런 어떤 네네. 약간 그런 컨셉들이 조금씩 다 녹아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더 신선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그러면 이쯤에서 또 네네. 5명의 멤버 한 명 한 명의 좀 약간 더 딥하게 들어가는군요. 멤버 네.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네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로 민지가 있죠. 네네. 민지. 네, 04년생이고 네. 뉴진스 리더인데 네. 어릴 때부터 그 캐나다 유학을 해가지고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강아지상 얼굴이고. 아니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더라. 그 콧대도 딱 똑똑하고. 그러니까 청순한 이미지인데 콧대가 딱. 맞아요. 여기 5명 가운데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익숙하고 전형적으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상 있잖아. 전형적인 미인상. 김태희 같은 느낌 있잖아. 얼굴이. 그래서 보다 보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올리비아 하스 약간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맞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둘 다? 처음부터 어쨌든 얼굴로도 어. 그렇고 좀 굉장히 좀 이목을 끌었다. 네네. 그런 멤버였던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이제 한이. 네네. 한이가 있는데, 음. 한이도 04년생이고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그 베트남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이제 베트남 그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네.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자고 날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영어도 잘하겠죠. 근데 한국어도 그 나쁘지 않게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뭐 완전 능숙한 정도는 아닌데, 음. 한국어도 꽤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노래할 때, 네네. 외국인이라고는 전혀. 발음의 그, 어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음, 없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발음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외국인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도. 네네. 그리고, 이 한이가 그 또 5명 중에서도 노래를 되게 잘하는 좀 약간 보컬 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얼굴은 또 귀여운 인상인데 뉴진스 안에서는 또 민지와 함께 맏언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청순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 이제 조금 귀엽고 청순하고 조금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설리 설리가 한창 이렇게 활동할 때 그 이쁜 얼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해맑은 얼굴. 해맑고 그런 느낌. 약간 그 어렸을 때 약간 젊은 그런 기운이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어떤 아름다운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죠?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징그러워. 스스로 보면 너무 징그러웠어. 네네. 네, 세 번째 그 다니엘. 네네. 다니엘은 05년생이고 네. 앞에 뭐 민지나 한이보다 1살 적고 음. 아버지가 그 백인계 호주인이고 네. 호주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한국인인 혼혈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음. 뭐 5살 때부터 3년 동안은 또 파주에 살다가 그렇군요. 우리나라 파주에 살다가 초등학교 뭐 1학년 때 뭐 다시 호주로 넘어가서 살다가 뭐 약간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보니까. 네네. 근데 뭐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뭐 키즈 모델 이런 것도 많이 한 것 같고 그 활동을 한 영상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얼굴 유튜브 관상이 같은데. 딱 키즈 모델 관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쁜 그러니까 혼혈 애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도 물론 이쁘지만 그렇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활동 했을 것 같은 딱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이야. 아, 그래요? 맞아요. 아역 배우 같은 느낌 있잖아. 딱 그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누구죠? 유정이. 김유정. 김유정 같은 느낌이 딱 있잖아. 아역 배우 같은 느낌이 딱 얼굴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네. 그리고 이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노래 실력이 또 좋아가지고 네. 또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네네. 그래서 약간 한이랑 함께 보컬 라인으로 불리고 있고. 네네. 자, 네 번째로 혜린입니다. 혜린. 네네. 06년생이고 네. 다니엘보다 1살 적죠. 혜린이는 그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안양에서 자랐고. 그렇군요.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예쁜 걸로 유명했다. 뭐 착한 걸로 유명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5명 가운데서는 가장 약간 고양이상 눈매가 조금 날카로운 요런 게 좀 매력인 그런 멤버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뭐 고양이상의 표본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네네. 인간 고양이라고. 그렇군요. 인간 고양이. 말이 휴먼캣. 네네. 휴먼캣.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뭐 어텐션이나 이런 데서 네네. 주요 후렴구에서 거의 센터로 나와서 춤을 출 정도로 맞습니다. 약간 비주얼과 춤 실력을 좀 내부에서도 좀 약간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 네네. 보입니다.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 혜인이가 있는데 네네. 혜인이는 혜린이보다도 2살 어린 08년생이에요. 만 14세. 그죠? 그렇죠. 굉장히 어립니다. 근데 이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한 170 정도가 된다고.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 키가 크고 혜인이 역시 또 그 키즈 모델을 했던 이력이 그렇군요. 있고. 네네. 네. 어릴 때부터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송 활동도 좀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EBS에 뭐 보니하니 뭐 이런 데도 맞아요.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큰 많이 지가 했구나. 얼마 안 됐잖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데다가 그렇지. 이게 아니, 큰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아역 배우라고 해도, 아역 배우 때라고 해도 그냥 한 2, 3년 전이야, 그냥. 맞잖아. 몇 년 전 정도라 맞아, 가지고 맞아. 갑자기 훅 크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이 유튜브 같은데 어린 시절 방송 활동이 많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나는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그대로더라고. 혜인이 보면서 누구 닮았다 생각했거든요. 누구 닮았는지 네. 아세요? 그런 얘기 많던데 고민씨. 맞아. 고민 씨를 닮았더라고. 나는 내가 직접 찾아봤어. 누구 닮았지? 그러면서, 누구, 최근에 나왔던 젊은 여자 배우 누구 닮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니 닮았나? 막 이러면서, 제니 느낌도 좀 있잖아.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딱 그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고민씨 배우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고민씨 배우, 약간 김민희 배우,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닮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김수풀님께서 굉장히 좋아에 맞지 않는 그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에 스위트홈. 발레를 하는 역할로 나왔던 우리 고민씨 배우죠. 네. 굉장히 거기서 아름답게 나왔었는데, 네네. 예전에 마녀에서 그 김고은 친구로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5명이 있는데, 네.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 시절 방송한 게 많이 남아있고, 네.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네. 무대에서는 굉장히 또 5명 중에서도 끼 있는 모습,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약간 댄스를 할 때는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멤버라고 보여지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5멤버가 이렇게 좀, 다 매력이 있는 경우가 같지가 않은데, 제가 이미 팬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통사고. 사고 났죠. 이런 경우에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걸그룹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빠지는 멤버 없이, 그러니까 멤버 전원이 다 매력이 막 넘치고 막 약간 이런 걸그룹들이 다 잘 되더라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속히 출구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정말 아직- 징그럽군요. 아직 다들 이제 네네. 나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의 행복, 그러니까 미래 지금도 이 정도로 그 노래와 춤과 퍼포먼스를 잘하는데 네네. 가면 갈수록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그룹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게 징그러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징그러워.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네. 아니 근데 인터넷에 네. 저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뉴진스가 뭔가 다르다. 이때까지 걸그룹들하고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스타일에 대한 얘기들도 너무 많았고, 예쁜 거는 기본이고, 실력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기본인데, 특히나, 뉴진스가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안무들이 조금 기존의 걸그룹들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문 댄서분들이 그거를 분석해놓은 영상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대. 요즘 걸그룹뿐만 아니라 남자 그룹들도 그렇고, 아이돌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칼군무가 기본이잖아. 칼군무. 그렇죠. 칼군무가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라인이라든가 동선 같은 걸 딱딱 맞추고, 거기에서 딱 대형을 교차하면서 한 명이 딱 나오면서 또 동작을 착착 맞추고, 이런 위주로, 이제 전체적인 안무들이 구성이 좀 되었다면은, 뉴진스는 예전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 쭉 이어지면서 계속 소녀시대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칼각을 그렇죠. 많이 보여줬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칼군무 이렇게 라인을 딱 라인을 맞춰야 되는 부분을 잘 살리면서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리듬감이 살아있는 안무 구성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리듬감이 살아있는 안무를 소화하려고 하면은 멤버들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 라는 그럴 것 얘기를 같아요. 하더라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의 아이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H.O.T, SS 이런 시대의 어떤 아이돌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춤을 추던 어떤 사람들, 아이들, 아니면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연습생으로 뽑아와서 연습을 조금 시켜가지고 더 디벨롭을 해서 아이돌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스타성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끼가 많이 없더라도 댄스나 노래를 트레이닝 시켜서 아이돌로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지. 우리나라 아이돌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이제 기본적인 리듬감 같은 것들 있죠. 기본적인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도나 뭐 댄스에 대한 이해도, 리듬감, 몸에 이런 것들이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연습이나 이런 걸로 훈련으로 외운 안무를 무대에서 보여주는 아이돌들이 이때까지 좀 많았다는 거야.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다라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춤을 못 춘다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거기에서 예전 아이돌들, 예전 우리 시대에 말하는 진짜 가수들, 스타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어떤 그루브들, 리듬감들 이런 데서 오는 감동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1세대 아이돌들의 그 댄스 음악 그 뭐 무대 무대들? 같은 걸 보면은 네네.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댄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과격한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과격한 댄스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딱딱 그 각을 칼군무.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포인트 안무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이어지는 그루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전 그 1세대, 2세대 아이돌, 1세대 아이돌들까지만 해도 그런 류의 이제 춤 잘 추는 그 친구들이 맞습니다. 많았다. 근데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제 조금 요게 성향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무 전문가들이 조금 분석을 한 게 안무 구성 자체도 옛날 1세대 아이돌들이 떠오르는 게 괜히 그냥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안무 구성 자체도 업앤다운이라든가 옛날 이런 락킹 같은 안무들 있죠. 둥탁 둥둥탁 이런 둥둥탁 요런 안무들, 그리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든가 위에 아래로 몸을 움직이면서 팔을 크게 사용하는 옛날 스타일의 어떤 안무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대요, 실제로 뉴진스가. 근데 이런 안무들을 예쁘게 잘 소화하려고 하면은 멤버 각각의 리듬감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야.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요즘 아이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안무들은 또 순간순간 이렇게 칼군무를 착착 동작을 맞추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동작을 이제 리듬감 있는 동작으로 이어가다가 다시 안무를 맞췄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안무가 균형감 있게 분배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1세대의 장점과 2, 3세대에 오면서 그 칼각의 장점을 모두 가진 맞아요. 그 하이브리드 형태다. 약간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네. 그래가지고 요 뉴진스의 무대를 보면서 옛날 아이돌들 뭐 핑클이나 SES 때가 좀 떠오른다. 음악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 하이보이 그 댄스 같은 것만 봐도 하이보이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 걸그룹들이 그러니까 다리를 약간 숭구리당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춤을 추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동작들이야. 그런 동작들이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동작을 하면서 또 이쁘게 대형을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사실 기본기가 없으면.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죠? 요 5명 중에 약간 구멍이 없어 보인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것도 5명 다 이게 칼각도 맞출 때는 또 잘 맞추더라고. 맞아. 부분에서는. 퍼포먼스로 딱 쿠키 같은 거에서 일렬로 그 의자에 딱 앉아서 딱 맞아요. 한 명씩 보여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칼각을 굉장히 잘 맞추는데 나머지 뭐 하이포이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 모습들도 잘 해주고 역시나 미니진 씨가 아주 잘 잘한다.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미니진 씨도 미니진 씨지만 어쨌든 이 그 안무가들도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런 이런 것 느낌 같아요. 많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돌들의 안무나 무대 요런 것들도 조금 약간 뉴트로의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진스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많이 좀 그리워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물론 그 SM의 그 에스파도 뭐 좋긴 하지만. 맞아요. 뭐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 광야의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 좀 이야기가 힘들다. 그죠? 아무리. 저도 뭐 에스파의 음악 뭐 그러니까 뭐 넥스트 레벨 세비지 뭐 이런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블랙맘바까지 좋았는데 그 뒤로 나오는 것들까지 또
다 이게 품지는 못하겠더라고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막 약간 그런 아이돌 어떻게 뭐 문화 트렌드 이런 것들에 조금 피로도가 있었던 분들 이번에 뉴진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신선하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조금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다. 이제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회의감이 좀 없지 않아 조금 있었잖아. 그지? 이제는 네. 계속 했던 것도 하고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히 새로운 걸 또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진짜 조금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롭다고 그렇지. 보기 그렇긴 어려울 하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레트로적인 감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조금씩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신선했다. 감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타이밍이 그래서 좋았다.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한번 계속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굉장히 징그럽네요. 네. 네,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닥터님께서 뉴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저도, 크라운 J, 컴백 소식하고 이야기를 네. 해봤고, 여러 가지 가요계 소식들, 요즘 가요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항상 그렇듯이 수박 겉핥기식이라 가지고 저희가 뭐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죠. 요즘 그냥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좋다라는 얘기를 한 1시간 반쯤 늘려서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즘 가요를 주제로 최신 K-팝 소식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할 텐데 우리 다선님 오늘 어떠셨나요? 짧게. 네, 뭐 항상 그 케이팝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팔로우를 좀 하는데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어디서 얘기할 때는 없었다. 그렇죠. 40대 아저씨가 또 이렇게 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구구절절 얘기하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뭐 화면 중독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 대중문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근데 아주 좋은 명분이고 방패막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좋아하는 가요들 힙합 뭐 R&B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좀 고막 중독을 통해서도 뭐 가요계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이런 음악들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뭐 다른 장르도 굉장히 즐겨 듣는 노래들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저도 좀 말씀드렸지만 임재현 씨라든가 뭐 박혜원 씨라든가 그죠? 흰 요즘 뭐 또 락발라드 쪽으로도 또 떠오르는 신인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컬리스트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중독 외전, 고막 중독, 요즘 가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면 중독 130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님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